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양자 컴퓨터 아이온큐 폭락의 결정적인 이유, 이 가격에서 매수하면 26년 큰 돈 벌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사실 아이온큐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양자 컴퓨터 보면 아시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아키 퀀텀이라든지 실스크라든지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 퀀텀 모든 양자 컴퓨터 관련 섹터들이 음봉으로서 하방 압력을 키우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막 여러분들께서 솔직하게 이런 흐름을 보면은 좀 의심을 해야 돼요.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최근 양자 컴퓨터가 이제 지난주부터 조정받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당장 지난주 본다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가 사실 빠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너무 흐름이 좋습니다. 너무 흐름이 좋은 게 뭐냐? 당장 지난 금요일부터만 본다 하더라도 9월 27일에는 어떤 보도 자료가 나오느냐? 백악관이 뭐 하겠다? 양자와 AI를 연구개발 우선순위에 최우선순위로 두면서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투자, 이런 모멘텀이 다시 한번 또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도자료만 봤을 때는 분명히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였다라는 거고요. 그럼 9월 28일엔 또 뭐가 나왔느냐? 양자칩은 현실 세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했다. 그러니까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9월 28일 같은 경우도 현재 양자칩이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대량 생산될 때에도 세계적 수준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런 상업적으로서 상용화에 또 한 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9월 29일 같은 경우는 또 퀀텀 컴퓨팅이 뭐한다. 유럽 광통신회의 부수에 참가할 예정이며 그곳에서 양자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관련된 네트워킹 기술을 보여주면서 또 상용화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또 나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들은 뭐다?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보도자료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시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양자 컴퓨터가 빠져야 될 이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왜 빠지냐? 왜 빠지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전에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죠. 양자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지만 테마를 판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테마라는 게 형성이 되어야지만 뭐한다? 섹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래서 뭐 했습니까? 지금 뉴욕 증시가 굉장히 불안해요. 불안한 이유가 뭐 때문에? 지금 이제 셧다운 우려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셧다운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뭐한다? AI라는 테마가 지금 강세를 이끌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하면서 뉴욕 증시는 지금 뭐예요? AI라는 테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테마로서의 수급 쏠림 현상이 나와주고 테마가 지금 뭐하고 있다?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는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뭐다? 단 한 번도 테마를 지금 시장에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과거를 비교하자고 하면은 할 말은 없고 최근에.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게 뭐다? 양자 컴퓨터는 지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했던 게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나는 양자 컴퓨터 사지 말라가 아니에요. 저는 늘 얘기했던 게 최소가 여러분들 양자 컴퓨터 가져가야 되는 건 26년도고요. 길게는 27, 28년도까지는 장기로는 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최근 양자 컴퓨터는 테마를 가지고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라든지 뉴욕 증시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뭐가 따라오는 현상이었다? 포모 현상이 따라오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지금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폭락 시그널이다. 뭐가? 포모 현상이라는 건 폭락 시그널일 수밖에 없는 거고 테마가 아닌 포모 매수세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라라고 제가 계속해서 최근에 강조했던 거예요. 특히나 그러면서 제가 아이온큐를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계속해서 아이온큐를 얘기했던 게 75달러. 딱 이 가격까지는 미친 듯이 오르겠지만 그게 얼마나 했어요? 75달러까지는 오르겠지만 그 75달러 이후부터는 뭐한다? 무너질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뭐 때문이었다? 양자 컴퓨터의 테마가 아닌 포모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양자 컴퓨터에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아이온큐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사실 9월 23일부터 뉴스 제가 이 방송했던 거 보면은 양자 컴퓨터 내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보도자료들이 나왔어요. 특히나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기존 계획보다 3개월을 더 빨리 입증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보도자료들이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있죠. 이게 뭐 때문이에요? 포모 현상으로 매수했던 분들의 적당한 차익 실현, 그리고 이 차익 물량이 나오니까 기존에 이런 데서 들고 있던 사람들의 추가적인 뭐가 나온다? 차익 물량이 나온다. 그 역량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여기 플러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양자 컴퓨터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새로운 양자 컴퓨터가 나왔다고 제가 어제도 방송했잖아요. 그게 뭐였다? BTQ다, BTQ. 그래서 BTQ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어제 같은 경우가 장중에 34%까지인가 올라가죠. 지금 이 종가 기준으로 한 23%고요. 그러니까 지금 양자 컴퓨터는 다 빠졌는데 보면 아시다시피 뭐 하고 있어요? BTQ 테크놀로지는 분명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왜 나오느냐? 포모 현상. 지금까지 안 오른 양자 컴퓨터를 찾아야지 하던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아까도 이게 그 BTQ 테크놀로지 소개시켜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의 이전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1년치의 차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으로 저점은 아니라고 했어요. 저점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던 게 BTQ 테크놀로지도 그냥 5달러 아래서 그냥 여유롭게 매수 접근 하라라고 얘기했던 게 그런 이유였고, 다만 BTQ 테크놀로지가 지금 한번 해먹기 좋은 게 뭐 때문이라 했어요? 네이버에 검색해도 그렇고요, 영웅문 기준으로 차트를 봐도 그렇고요, 그냥 진짜 상장된 지 하루 된 기업처럼 차트를 만들어 놔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들이 오르지 않은 뭐다? 양자 컴퓨터를 찾았을 때 BTQ 테크놀로지를 매수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다라고 했죠. 그래서 실질적인 과거부터 이슈가 되는 이런 신규 상장주 수급 쏠림이 어디로 이어졌다고요? BTQ 테크놀로지로 가면서 기존의 양자 컴퓨터 이렇게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오르지 않은 신규 상장주는 더 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로 수급 이동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섹터들이 빠지면서 오히려 BTQ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포모 현상이 빠지면서 조정이 줄 때는 이런 걸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하면 된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다시 매수 접근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셨던 조정을 줄 때 내가 매수한다고 하면 어디서 매수할 수 있을까를 좀 잡아드릴 건데, 문제는 뭐다? 늘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하도 추격을 하니까 제가 그나마 추격하지 마라, 그나마 조정 시 매수 가격을 잡아드린다 라는 거고, 사실상은 뭐예요? 제가 양자 컴퓨터를 작년부터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10배, 수배가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수를 안 하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은 해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굳이 하겠다고 하니까 조정 시 가격을 잡아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적으로 장기적으로 홀딩할 게 아니라 너무 더 크게 밀린다면은 손절도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거는 좀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하셔야지 안전한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를 보면은 딱 이 구간, 그러니까 45에서 65, 아이온큐 45에서 65, 이 구간이 분할 매수가 될 거예요. 이 구간 전에 있던 고점대를 지켜주는 구간대.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분할 매수 타점으로 잡으시고요. 손절은 한 30달러 정도. 손절은 30달러.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리게티 컴퓨팅.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입을 벌리세요.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는 27.5, 17.5에서 27.5.
손절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얘도 한 10달러 정도까지 12.5 12달러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리게티 컴퓨팅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D-Wave 퀀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에서 25 20에서 25 보시면 좋아요. 손절 같은 경우는 현재 얘도 12.5 얘가 12.5로 보시면 좋습니다. D-Wave 퀀텀 얘도 여기 이 구간에서 잘 한번 조정조 다시 간 거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스크는 사실 많이 못 올랐어요. 그래서 아마 전에 잡아드렸던 전략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2.5에서 3.5 3.5고요. 손절은 2 이렇게 보면 돼요. 손절 2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퀀텀 컴퓨팅. 퀀텀 컴퓨팅은 지금 한 15에서 20이요. 손절 얘도 10 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킥 퀀텀 같은 경우는 25에서 35입니다. 손절은 15. 손절은 15.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아마 많은 분들 중에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분할 매수 범위가 왜 이렇게 넓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주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저는 단타로서 추천드린 게 아니잖아요. 장타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그 추가 매수를, 많은 분들이 뭐 한 3%만 빠지면은 하한가 간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분할 매수 개념을 잡을 때 추가 매수한다. 추가 매수 타점은 간단해요. 상한가가 나와도 뭐가 된다. 본전 탈출이 안 될 때. 이게 기본적인 주식의 개념입니다. 왜? 상한가 가는 건 쉬워요. 한 번쯤은 나온다고. 근데 상한가 가는데도 본전 탈출이 안 돼.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정말 안정적인 추가 매수 타점이에요. 그래서 분할 매수 폭은 차트상 지켜주는 구간까지는 열어드리는 거니까 뭐 안 되면 많은 거고 되면은 좋은 거고 평단을 최대한 낮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참고하셔서 내가 또 매매하고 싶다 하신 분들 매매하셔도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